자, 오늘 10월 20일이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 그러니까 개월 수로는 3개월 차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지난 개월 차까지 이제 HTML, CSS 뭐 이런 것들 봤었고, 1개월 차 때 컴퓨터 기초적인 이야기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뭐 아직 각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오늘 1일차 내용은요, 제가 오늘 파일 2개 드렸죠. 단원별 넘버링은 이전 달에 했었던 내용에서 계속 이어져요. 이전 달에 우리가 13단원까지 진행했고, 요번에 14단원부터 시작하는 건데, 오늘 1일차에서는 14단원만 진행되는 거예요. 15일차 내용이 2일차 파일인데, 좀 미리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첫날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HTML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2일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 예제들은 그냥 실행하면 한꺼번에 결과가 확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도 클릭을 해서 결과를 보거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결과를 보거나 그렇게 사용자의 어떤 동작을 감지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걸 이제 흔히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HTML 태그 내지는 CSS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HTML과 CSS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4일차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HTML 속성 중에 특수한 속성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계되는 속성.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탭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일차에서는 HTML 요소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요게 응용되면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열리는 메뉴, 클릭했을 때 열리거나 닫히, FAQ 같은 거 보면 클릭하면 밑에 컨텐츠 쫙 열리는 거 있잖아요. 아코디언 컨텐츠라고 해요. 그런 거. 그리고 댓글 쓰기 같은 거 보면은 댓글 저장 딱 누르면은 내가 쓴 내용이 화면에 착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HTML 태그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폼 요소, 사용자가 입력한 기능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자체를 제어하는 거. 페이지 강제 이동, 팝업 창 열기, 혹은 지금 접속한 웹브라우저 종류. 이게 모바일인지 PC인지 그런 거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geo 로케이션이라고 해서요. 웹브라우저에서 현재 위경도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로케이션, 히스토리, 쿼리 스트링. 여기부터 이제 슬슬 프로그래밍 키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법, 백엔드와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부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백엔드와 연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어제 오픈소스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서 클론 코딩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클론 코딩 예시는 요겁니다. 그냥 요거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하면 아마 느끼겠지만 자바스크립트보다 CSS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공부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내가 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3개월) 차까지는 이제 세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 하에 그냥 예제, 좀 덩치 큰 예제 준비해서 같이 단계별로 코딩하는 정도인 건데요. 4개월 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주제를 잡고 직접 작업하시는 기간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작업 기간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이야기 시작해보죠. 요즘에서야 그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요즘은 뭐 모바일 개발에서도 쓰이고 게임 개발에서도 쓰이고 머신러닝에서도 쓰이고 여기저기 되게 많이 쓰이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태생적으로 HTML 파일 안에서 동작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HTML 태그나 CSS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기초는 늘 웹페이지에 어떻게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주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항상 이제 기본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해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는 HTML 페이지에서 아무데나 올 수 있어요, 사실은. 대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치는요, 헤드 태그가 끝나기 전, 그리고 바디 태그가 끝나기 직전이에요.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HTML 안에서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과연 어디에다 코딩을 해야 되는가예요. 전통적인 코딩은요, 그 HTML 페이지가 있으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헤드 안에 들어갔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HTML을 제어해라 라고 하는 구문이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 소스 코드를 한 줄씩 한 줄씩 읽거든요.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요. 여기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이제 웹브라우저가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읽은 게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어하라고 하는 HTML은 분명히 바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코드를 읽어야겠죠. 그래야 뭘 제어하려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얘가. 계속 들어갑니다.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뭐 하라 그랬는데? 하고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 걸 실행하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바디 끝나기 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만약 웹브라우저가 HTML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인식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을 해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할 때 스크립트 src라고 하는 속성으로 외부 파일 참조하듯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HTML 코드를 해석하고, 해석이 끝나면 웹브라우저의 화면이 나타나요. 일단 HTML하고 CSS는 나와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정의된 블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바디 태그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바디 태그 마지막에 온다면, 자, 일단 쭉 읽다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으니까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여기 있다면,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려고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순서대로 오면 되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바디 안에 HTML 태그를 바로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1번에서. 그럼 바디 안의 내용이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자바스크립트 코드 해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화면에 뭐가 안 나와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밑에 있으면 일단 HTML을 먼저 해석한단 말이죠. HTML을 해석하는 족족 화면에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기 전에 일단 화면에 뭐라도 띄워놓고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선 체감상 실행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HTML 코드에서 끝나면 자바스크립트 실행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위해 되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행 속도가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바디 끝나기 전에 넣으세요. 나중에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 전통적인 백엔드 언어요. JSP나 PHP 같은 걸, 이런 걸 다루는 백엔드 개발자랑 같이 일하시게 된다면 그 코드 구성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헤드 안에 넣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프론트 개발이나 퍼블리싱을 하시는 동안 그 부분을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거는 걔들 사정이지 여러분 사정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 안에서 실행이 되면은 통칭 봄이라고 불리우는 객체 집단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냥 .js 파일 만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할 때는 존재하지 않던 객체인데, 얘가 웹브라우저를 거치는 동안 통칭 봄이라고 불리우는 객체들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장 객체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될 때 자바스크립트가 갖게 되는 기본 객체 구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 봄에 속하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속하는 모든 객체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의 하위 객체로서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로케이션, 얘도 객체이기 때문에 뭐뭐뭐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안에 멤버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멤버 변수가 다 하나하나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점이 추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객체가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있으면 그 안에 하위 객체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구조가 웹브라우저에 의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돔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통칭 봄,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이 봄으로 대표되는 객체가 윈도우예요. 이 윈도우 객체 안에 도큐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로케이션, 히스토리, 내비게이터 등등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어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 안에. 이 중에서 도큐멘트라고 하는 객체가 HTML 그리고 CSS를 제어하는 기능을 해요. 도큐멘트 객체 안에는 그래서 메소드가 겁나 많은데 나머지 객체는 메소드가 찔끔찔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큐멘트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를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불러요. 돔이라고 하는 용어가 HTML의 문서 구조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이 객체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기능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이 두 가지이니까 HTML의 구조를 말하는 건지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을 얘기하는 건지는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봐야 되는 건 HTML 태그를 객체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일단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 처리할 때는 아까 말했었던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CSS 선택자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도큐멘트 점. 우리가 HTML 태그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단어를 쪼개보세요. 그럼 무슨 뜻인지 기능이 대충 유추가 돼요. get, 가져오래요. 뭘 가져와? 태그를 가져오래요. 어떻게 가져와? 태그 이름에 따라 가져오래요. 그럼 여기에 HTML 태그 하나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HTML 태그의 div 태그가 한두 개예요?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엘리먼츠예요. 복수형인 거죠. 자, 그러면은 리턴되는 게 div 태그 한 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 HTML에서 코딩하고 있는 모든 div 태그가 다 리턴돼요. 그럼 여기에 모든 div 태그를 다 때려 박아야 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get elements로 가는 애들은 리턴 타입이 다 배열이에요. 화면에 HTML 코딩하느라고 내가 div 태그를 엄청 복잡하게 코딩할 텐데 걔네가 다 배열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좀 끔찍해요. 그래서 얘는 1도 안 써요. 저는 이거 진짜 안 써요.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이 기능은. 리턴 받는 배열이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div 안에 또 div가 있다. 그러면 여기 div에 여기 들어있고, 그럼 요 안에 또 배열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배열 자체가 다차원 배열로 들어와요.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은 기능이다. 자, 이번엔 get element by id. 샵을 붙이지는 않아요. div id는 foo 라고 하면 여기다가 foo 라고 적으면, 자, 우리 CSS 할 때 id 값은 웹페이지 안에서 한 개여야 한다, 여러 개여야 할 수 있다. 한 개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리턴이 s가 없어요. 단수야. 엘리먼트예요. 그럼 얘는 배열이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단일 객체로 리턴된다. 얘는 종종 써요. 자, 이번엔 CSS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기. div 클래스는 바. 이렇게 만들었다면 get elements by class name. 바. 앞에 점 안 붙여요, 여기선. 클래스는 페이지 안에서 여러 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는 항상 츠예요. 얘도 배열이겠죠. 네, 정확하게는 뭐 HTML 그 엘리먼트 리스트라는 좀 다소 복잡한 구조인데 배열하고 호환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배열이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자, 예전에는 그 get element by tag name,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class name 요거 세 개밖에 없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그래도 발전을 좀 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 CSS 선택자겠죠. 그래서 쿼리 셀렉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CSS 선택자 표현법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태그, 아이디, 클래스, 자손 셀렉터, 자식 셀렉터, 뭐 엔스 차일드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항상 단일 객체만 반환해요. 점, 바. 이거는 앞에 점 붙여요. 클래스 이름할 때. 아이디면 샵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자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제일 즐겨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화면상에 바라는 클래스를 갖는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럼 무조건 가장 첫 번째 요소만 가져와요. 자바스크립트를 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객체를 제어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들을 모두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쿼리 셀렉터 all 이라고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것들은 앞으로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기능들이니까 오늘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선택자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실 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선택자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선택자가 스타일 블록에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제가 .바라고 명시한다 그랬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하고자 하는 HTML을 찾아가기 위한 그냥 표기법인 거지, 실제로 바라는 이름의 스타일리스트 코드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표현법이 똑같을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표현 방법이 비슷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CSS 작업단하고 자바스크립트 작업단에서 코드가 서로 겹쳐서 작업이 좀 꼬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작성 규칙을 정해두는데요. 권장해드리는 규칙은요. CSS는요. 그냥 무조건 클래스만 쓰세요. CSS에서는 아이디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는 웬만하면 아이디 값만 쓰세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아이디만 쓰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뭔가 출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값을. HTML 파일에서도 콘솔.로그 찍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웹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안에서 출력이 되지 화면에 나오진 않아요. 자, 요걸 보면은 태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id 값이 hello라고 하는 태그인 거죠. 태그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뭐 div일 수도 있고 스판일 수도 있고. 어쨌건 document.querySelector 샵hello라고 하면은 이 태그를 통째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옵니다. 자, 이 객체가 갖고 있는 getter setter 중에 inner HTML 대입했으니까 setter겠죠. inner HTML은요 여기를 뜻해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 여기다 뭘 대입했어. 그럼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을 내가 출력했어. 그러면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자, 요 위치를 inner HTML이라고 한다. 그거를 밑에 교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이 inner HTML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1번 파일은요. 1번 파일은 이제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되는 과정인데 보시면은 스크립트 태그가 헤드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 안에 풀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가 있어요. console.log helloworld라고 출력을 했고요. 여기서 document.getElement by id 푸라는 아이디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웹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여기를 해석할 때 지금 읽어드린 요만큼의 코드에서 푸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가 등장을 했나요? 등장을 안 했죠. 그럼 얘가 리턴해주는 거는 뭐냐? 비어있으니까 널이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돼요. 비었어 라는 뜻이에요. undefined 내지는 널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푸.inner HTML이라는 코드는 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이름의 세터를 지금 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이거 비었다 그랬죠. 빈 깡통한테 이런 프로퍼티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나요. get element by id는 이런 거 없어요. 널 리턴 할게요. 얘는 에러 아니에요. 너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개발자 도구 열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헬로월드라고 출력한 거는요. 웹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콘솔이라는 부분에서 출력을 해요. 그쵸? 콘솔. 자, 그 다음에 cannot set property. 속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널의 속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속성을 쓰려고 했는데 inner HTML이라는 속성이래요. 그리고 helloworld 1.html의 24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에러인 거죠. 널 객체에 inner HTML을 쓸 수 없습니다. 인 거니까 푸가 지금 널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푸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에러 메시지 진짜 무시하지 말고 꼭 잘 체크하면서 가세요. 여기부터는 오답 노트 진짜 꼭 만드셔야 돼요. 이제 에러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에러 메시지가 아니에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용이 길어질 거예요. 요 이후 부분들은 지금 라이브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니까 요 메시지 이후부터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어쨌건 1번 파일은 console.log는 나오지만 여기서 에러 난다 인 거죠. 그럼 2번 파일.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실행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바스크립트를 HTML이 다 인식될 때까지 홀드를 시켜놓으면 돼요. 자, 이 코드 보시면 웹브라우저가 이제 코드를 한 줄씩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함수 정의하라 그러네? 함수는 호출하기 전까지 동작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안에 있는 코드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쪽에 보시면 onload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HTML 속성 중에 on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은 자바스크립트 연계 부분이에요. on으로 시작하는 속성은요, 자바스크립트 연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영역은 자바스크립트 영역이지 HTML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타트라는 함수 호출하고 있죠. 근데 바디 태그에 onload에서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집어넣으면 웹브라우저가 이 파일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 파일을 끝까지 다 읽었다. 즉 페이지 로딩이 완료되면은 여기를 호출해요.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될 때는 이미 웹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끝까지 다 읽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load 이벤트에 의해서 star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니까 얘는 실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맨 밑에 있는 id 풀라는 요소를 이미 인지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inner html에다가 hello world라고 넣고 있죠. inner html은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왔죠. 원래 지금 바디 태그에는 h1 태그 아무것도 지금 안 넣어 있어요. 화면엔
헬로월드가 나왔죠.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푸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를 가져와서 그 요소의 이너 HTML에다가 헬로월드를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 결과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가 바디 태그 마감 직전에 있다면 웹브라우저는 일단 쭉 해석하면서 HTML을 먼저 이제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푸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갖고 오래요. 이미 웹브라우저가 여기를 실행할 때는 순서대로 다 읽고 온 거니까 그 과정에서 푸라는 아이디도 인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푸 객체는 이 h1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태그의 inner HTML, hello world.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요 위치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게 그 앞에 두 방식보다 페이지 로딩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를 식별하는 데 훨씬 수월해요. 로딩 속도가 빠르니까. 실제로 구글은 몇 년 전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밑에 있는 애들을 검색 결과에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어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3개인데, 제가 봐서는 주석 걷어내고 실습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10분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8시에 5분만 더 쓰죠. 8시 5분에 만나기로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자바스크립트로 HTML 요소를 제어하는 과정들이에요. 코드가 분량이 좀 되죠. 하나씩 검토하면서 체크해 볼게요.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고요. 자, HTML 태그를 무작위로 좀 작성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태그들의 안에 inner HTML로 뭔가 내용을 출력시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EL1은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 P 라고 하면은 얘는 화면상에 있는 P 태그를 다 가져와요. 여기 2개 있어요. 엘리먼츠니까 배열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반복문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자, 그래서 EL1의 길이만큼 반복을 돕니다. 일단은 여기서 EL1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console.log에 EL1이라고 출력을 해보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열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2개가 들어있다라고 나오고요. 보면은 0번째는 P 태그, 1번째도 P 태그. P 태그가 2개 들어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돌리면 EL1의 I번째는 반복이 지금 얘가 2개였으니까 2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i는 0, 1, EL1의 0번째, EL1의 1번째가 되겠죠. 그럼 각각 요 P 태그랑 요 P 태그와 요 P 태그가 돼요. 그 안에다가 inner HTML로 P 태그 영역하고서 i를 같이 출력시켰어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P 태그 영역 0, P 태그 영역 1이라고 나와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제어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브라우저에서 빈 곳에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 메뉴를 누르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 원본이 나옵니다. p 태그 안은 비어있죠. 하지만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은 이게 코드 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 원본이 아니에요, 사실. 밑에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 원본이 아니라 브라우저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nner HTML이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문자를 출력해라 라고 명령을 줬으니까 웹브라우저는 진짜 p 태그 안에 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 소스 코드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document.getElements by class name myCLS. myCLS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게 여기 h2 태그 두 개네요. 클래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마찬가지로 배열처럼 들어와요. 이번엔 배열을 탐색하는 두 번째 방법, for of. 자, 요 EL1이 배열같이 생겼고 p 태그 하나, p 태그 두 번째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얘도 배열같이 생겼고 myCLS를 갖고 있는 요소가 myCLS, 아까 h2 태그였죠? myCLS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배열이 들어온다고요. 요 배열을 지금 for of에다 직접 걸었죠. 그럼 요 2는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요 반복문에서는 2라고 하는 객체가 HTML 태그 자신이 돼요. 그래서 2.inner HTML myCLS 영역 하고서 위쪽에 변수 하나 준비한 다음에 카운트 0번째 1 증가하고 또 올라가면 1번째. 자, 여기 h2 태그에 myCLS 영역이라고 들어가죠? 실제로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번에는 id 값으로 가져옵니다. id 값으로 가져오는 거는 HTML 태그 안에서 고유한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있죠? 그래서 inner HTML에 샵 myid 영역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이번엔 쿼리 셀렉터 .a 안에 .b 안에 샵c. 그럼 이 구조를 충족하는 대상을 가져오겠죠. 자, 위에서 .a 안에 .b 안에 샵c. 이제 요 안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출력을 해준 거예요. 화면상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쿼리 셀렉터 all my h3 여기 h3 태그 3개예요. 지금은 h3 태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밑에 코드가 실행되면 자, 이번에는 배열 탐색 함수 for each. 자, 이 쿼리 셀렉터 all은요, 배열하고 비슷하지만 배열 자체는 아니에요. 노드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객체인데, 배열하고 기본 특성은 똑같은데, for each를 제외한 나머지 배열 관련 함수는 이 안에 없어요. 그 맵이라든지, 그 썸이라든지 그런 함수들은 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배열하고 특성은 비슷하지만, 배열 자체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요 EL5는 요거 3개 잡아야겠죠.
그럼 이제 for each를 통해서 콜백 함수 걸면은 요 부위가 각각 개별 HTML 태그가 될 거고 걔한테 inner HTML 걸어서 출력을 시킵니다. 그럼 아까 분명히 브라우저에서 확인했어요. 여기 내용 비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출력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에 접근할 때 CSS 선택자 표기법을 쓴다. 하지만 이러한 CSS가 진짜로 스타일 블록으로 뭐 구현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예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D 값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죠. 원래 CSS는 ID 값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CSS는 ID 값이 중복돼도 다 해요.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들한테 글자 색깔 파란색. 그럼 ID 값 중복됐죠.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이제 퍼블리싱에서 작업하고 세 번째 헬로월드를 메시지를 바꿔주세요. 뭐 1초 내지는 3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시지가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딱히 다른데 보지도 않고 마지막 거 아이디 헬로니까 딴 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야. 마지막 거 헬로니까 1초 후에 아이디가 헬로인 요소한테 헬로월드2라고 출력하자 라고 코드를 주면 이미 자바스크립트 코딩 단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디 헬로 요거 아이디 헬로 시선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래놓고 이제 저장하면 1초 후에 첫 번째 게 바뀌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아이디를 통해서 접근하라 그러면 똑같은 거 맞네? 뭐 하지? A 몰라. 제일 첫 번째 거.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근데 요구사항은 마지막 메시지가 바뀌게 해주세요 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다. 여기 이름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 현재 디자인은 모든 글자가 파란색이다요.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동작합니다. 바뀌었죠? 하지만 ID 값이 바뀌는 바람에 디자인은 깨지죠. 이때부터 퍼블리싱하고 프론트 개발하고 싸워요. 디자인이 개떡 같다느니 개발을 못해서 그런다느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은 무조건 져요. 신입이잖아. 신입이 무슨 목소리가 있겠어.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CSS는 무조건 클래스만 쓰세요. 아이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웬만하면 아이디로만 들어가세요. 자바스크립트가 클래스를 건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해놓으면은 디자인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엉키는 일이 상당히 줄어요. 자, 요 얘기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실험적인 코드를 만든 거예요. 자, 앞으로 대부분의 출력 결과는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출력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콘솔.log로 출력하는 거는 사실 좀 번거롭죠. 이거 열어서 봐야 되니까. 그래도 실제로 콘솔.log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알럿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저께까지 했었던 방식에서는 절대 사용을 못하고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될 때만 동작을 해요. 지금 이 예제에서 이 H1 태그 3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실행할게요. 알럿 함수입니다. 요런 거예요. 메시지 박스. 자바스크립트에 메시지 박스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종류는 잘 안 쓰고 보통 alert 내지는 confirm 두 가지를 많이 써요. alert은 확인 버튼이 있는 메시지 박스. 이거 버튼 누르기 전까지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confirm은요. 요거예요. 확인 취소 버튼. confirm 버튼은 지금 리턴을 받고 있죠. 확인 누르면 true, 취소 누르면 false. 자, 그러면 여기서 이 choose가 true일 때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눌렀을 때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메시지 박스 yes라고 하나 더 띄웠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취소 눌렀을 때겠죠. 그러면 no라는 메시지 박스 한번 더 띄웠습니다. 확인, yes. 조그면서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오. 끝. 그 다음에 새로 고침. 여기서 확인 누르고 yes or로 취소 누르면 else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no. 자, 요번 글씨 요거까지 합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할 거예요. 이벤트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 겪는 어떤 사건이에요. 웹페이지한테는 사용자가 뭔가 클릭했다. 어떤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다. 그리고 페이지 로딩 전후, 페이지 로딩 직전, 페이지 로딩 완료 후 이런 상황을 뜻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이벤트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기능이고요.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벤트 리스너라는 방식이에요. 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대기 중에 있는 거를 리스너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연결된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자, 클릭이라든지 마우스가 올라갔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할 동작은 웹페이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을 우리가 호출을 해요. 얘는 이제 HTML 태그가 될 거 아니에요. 객체. document.getElementById 뭐 이런 걸로 가져온 HTML 객체한테 add event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내가 리스닝을 하고 싶은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클릭. 그러면 요 HTML 태그를 클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클릭이 발생하면 옆에 있는 콜백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1에서 함수를 만들면은 내가 직접 호출했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뭔가 행위를 하면은 그때 호출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벤트 핸들러예요. HTML 태그의 속성 형태로 존재하는 이벤트 발생 시 실행될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태그 안에 모든 HTML 태그 안에 온자가 먼저 붙고요. 뒤에 이벤트 이름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 돼요. 이 안에서 폼은 돌려도 돼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작성하면 HTML 태그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섞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코드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섞여요. 그런 걸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던데 옛날에는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렀어요. 웹페이지 소스를 비꼬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고도화, 점점점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고도화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가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 방식은 현재 거의 안 써요. 주로 이벤트 리스너를 써요. 자, 그럼 이제 이벤트 종류를 볼게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마우스 관련 이벤트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클릭이에요. 그래서 add event listener 에서 이제 처리할 때는 클릭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아까 HTML 태그 속성 형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때는 앞에 on이 붙어요. HTML 태그 방식은 그 대소문자를 안 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대소문자 구별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소문자로 쓰건 대소문자 섞어서 쓰건 상관없어요. HTML 속성이 될 때는요. 여기 이름 규칙 보시면은 이벤트 이름 앞에 전부 다 on만 붙은 거예요. 자, 이제는 이벤트 이름만 봅시다. 이름 보면은 대충 무슨 기능일지 유추가 될걸요? DBL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다운, 어떤 태그 안에서 내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 업은 마우스 버튼 뗐을 때, 마우스 무브는 어떤 태그 안에서 마우스가 막 움직이고 있을 때, 마우스 아웃은 어떤 태그에서 마우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div 태그 같은 거 만들면 사이즈 잡아서 영역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마우스 커서가 머무르고 있는데 커서가 빠져나왔을 때가 마우스 아웃. 마우스 오버는 그 안으로 마우스 커서가 들어갔을 때. 드래그 드롭은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할 때. 태그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할 때. 이게 드래그 드롭.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애는요, 뭐니 해도 클릭입니다. 마우스 다운하고 업은 잘 안 써요. 클릭이 있어서. 웹에서 더블 클릭하는 거 보셨나요? 거의 없죠? 잘 안 써요. 자, 그림에 마우스가 올라갔다. 그리고 마우스가 빠져나왔다. 그럴 때 어떤 효과가 들어갈 때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하고 아웃은 되게 많이 써요. 웹에서 뭔가 드래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세 개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자, 이것과 관련된 예제예요. 클릭 이벤트. 먼저 CSS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냥 div 태그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아무런 CSS도 안 주고 안에 메시지 적어 놓으면은 div 태그가 딱 얘만큼만 형성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div 태그를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자라는 취지로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테두리, 배경 색깔, 글자 색깔, 글자 크기, 상하여백, 글자 가운데 정렬, 마우스 커서는 포인터, 상단 마진은 100픽셀. 위에서 아래로 100픽셀 떨어지겠죠? 자, 이제 CSS 코드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요. 뭐 좀 너무 복잡한 예제다 싶으면은 CSS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그 코드 확인을 할 텐데, 요 정도 코드는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태그한테 이제 이벤트를 3개를 넣었어요. 자, 먼저 리스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요게 아이디 값이니까 이걸 찾을 거고, 조건이 충족되는 태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요 div 태그 자체를 이벤트 박스라는 객체에 담은 거예요. 맥락을 파악하시면 쉬워요. 자, 얘한테 이벤트를 대기할 수 있게끔 걸어요. 클릭 이벤트, 더블 클릭 이벤트, 그리고 이 안에서 마우스가 막 움직일 때 이벤트.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작시키고 싶은 기능을 콜백 함수로 거는 겁니다. 구문 형식이 이래요.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옛날 방식의 익명 함수고요. 두 번째 거는 화살표 함수. 세 번째 것도 화살표 함수. 자, 그럼 이제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이벤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들어와요. 이벤트 리스너의 콜백 함수한테는 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정의돼요. 여기에 이벤트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점 커런트 타겟은 혹은 이점 타겟, 이점 커런트 타겟이나 이점 타겟이 같은데 대체로 얘가 더 많이 쓰여요. 이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이벤트 박스를 클릭했을 때니까 이점 커런트 타겟과 이벤트 박스는 같은 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 박스 점 이너 html이라고 넣어도 돼요. 이벤트 박스 점 이너 html이라고 코딩하셔도 같은 결과예요. 얘랑 요게 같은 거니까. 자, 그럼 클릭하면은 클릭 이벤트라고 메시지가 바뀌겠죠? 이너 html이니까. 스스로의 이너 html을 클릭 이벤트라고 건 거니까 얘를 이제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라고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2.clientx, 2.offsetx, 2.screenx라는 값이 있어요. 잘 쓰이지는 않아요. 얘네를 지금 콘솔로 출력하고 있으니까 콘솔을 열어볼게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값이 나오죠. 자, 제가 대충 한 요쯤을 클릭했거든요. 그러면 HTML 페이지의 끝에서부터 HTML 페이지의 끝까지 요 거리를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라고 불러요. 오프셋 X, 오프셋 Y는 태그 기준으로 거리예요. 요만큼. 그래서 Y가 크게 짧죠. 스크린 X는 모니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Y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클릭했을 때 좌표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값들은 잘 쓰이는 값은 아니에요. 자, 근데 클릭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DBL 클릭, 더블 클릭이 발생했을 때요. 그냥 안에 메시지만 더블 클릭 이벤트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클릭, 더블 클릭, 클릭, 더블 클릭.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우스 무브. 이 태그 안에서 마우스가 막 움직일 때예요. 그러면 마우스 무브라고 이제 출력을 해준 거죠. 그러면 태그 보면 여기서 마우스가 이제 움직이면 마우스 무브.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렇게 만져 놓고 여기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안 요 이객체를 받아서 오브젝트 기준으로 마우스의 좌표값을 계속 출력해라라고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 이렇게 마우스 자체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이 안에 제가 태그를 하나 더 넣을게요.
요 이벤트 박스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하고요. 샵 오브젝트한테는 위드스 50픽셀, 헤이트 5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F000 빨강색.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 부모가 릴레이티브고 자식이 앱솔루트면은 얘는 부모를 기준으로 좌표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레프트형, 라이트형. 이렇게 하면 이제 레프트형, 탑형. 여기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리스너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안에서 아이디가 오브젝트였죠?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샵 오브젝트. 얘를 변수에 담읍시다. obj 점 스타일 점 탑 레프트는 2점 오프셋 x 픽셀. 탑은 오프셋 y 픽셀. 사실 이게 동작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즉흥적으로 딱 짠 거라서. 어쨌건 스토리는 요 안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오브젝트라는 녀석의 레프트와 탑을 마우스 좌표 값으로 계속 바꿔주라는 얘기잖아요. cannot read property of null이네요. query selector object.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샵 오브젝트 맞는데? 자, 지금 여기 에러 메시지 보면은 널의 속성을 읽을 수 없다,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읽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 obj가 널인 거거든요. 그럼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여기서 샵 오브젝트라는 애를 못 찾고 있다는 건데, 박스라고 바꿔볼게요. 밑에서도 박스.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가 왜 안 나올까요? 그러면 도큐멘트 점 get element by id 박스. 요 기능이 안 먹는 이유를 지금 판단이 잘 안 되네요. 이제 에러 안 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화면에 잘 안 나오는 건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태그가 없어졌어요.
여기 있었는데, 제가 왜 없어졌냐면은 여기서 지금 inner HTML에다가 문장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inner HTML이 뜻이 뭐였죠?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문장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태그를 순식간에 지워버린 거예요. 안에 내용을. 그럼 여기서 일단 inner HTML을 주석으로 잠깐 막읍시다. 컴퓨터가 뻗었어요, 여러분. 참. 자, 다시 실행. 자, 여기에 div id는 박스.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inner HTML을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이 코드만 남길게요. 자,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죠. 급조한 코드라서 그게 많이 자연스럽진 않은데 대충 돌아가는 원리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코드를 원상복구 했고요. 자, 이게 1번 클릭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번도 같이 봅시다. 자, 요 15단원 안에서 이 박스는 계속 비슷한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박스라고 잡아놨고요. 자, 리스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객체를 또 가져왔어요. 자, 얘네한테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걸었고요. 마우스 다운,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마우스 업,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 뗄 때, 마우스 아웃은 태그 안으로 마우스가 들어갈 때, 마우스 오버가 태그 안으로 마우스가 들어갈 때, 아웃은 빠져나올 때. 전체적으로 이 15단원에 있는 내용은요, 요 이벤트들이 어떤 상황에 발생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과연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는 단원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점점 다듬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한테 마우스 다운, 업, 아웃, 오버라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열만 넣어줬습니다. 실행하면,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빠져나오면 마우스 아웃, 그 다음에 다시 오버, 마우스 버튼 눌러요.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요. 마우스를 누르는 거랑 떼는 거를 구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클릭으로 퉁치면 되지만 마우스 오버하고 아웃은 확실히 구별해야죠. 이건 확실히 쓸 일 많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1번, 2번까지 실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 이벤트 보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단원 더 갈 거예요. 초반에 진도 속도를 좀 뺄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지런히 빼놓을게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스미 프로젝트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볼 수 있거든요. 자, 녹화 끄겠습니다.